안녕하세요. 제 첫 영상으로 토익 공부하기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토익을 막 시작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미 공부를 할 만큼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노베이스도 시청 가능하고요. 저도 예체능 전공자인데 결국 900점을 달성했습니다. 노베이스 분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단어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인강으로만 공부했고 박혜원 선생님을 들었어요. 공부를 하기 싫으면 재밌는 사람 거라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파트 1입니다.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속어하기인데요. 정답을 찾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닌 단어가 나오면 바로 머릿속에서 제껴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파트 1은 바로바로 마킹이 가능해서 마킹을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 틀렸다고 크게 절망하실 필요 없고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엔 좀 출제자의 의도까지 보이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로 나를 좀 낚시하려고 했구나 이런 게 보일 때까지 푸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트 2도 역시나 속어가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인스타에 떠도는 어쩜 토익 문제 요즘엔 이렇게까지 나오냐 하는 그 파트입니다. 좀 억지가 아닌가 싶지만 완전히 아닌 것들을 지우면 답을 고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when으로 물어봤는데 yes라고 답을 하는 것들은 좀 오류가 있죠. 이런 걸 치우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파트긴 한데 저도 처음엔 반타작을 하다가 시험 보러 갈 때쯤엔 이제 거의 다 맞는 상태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바로바로 마킹할 수 있는 파트여서 바로 마킹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3, 여기서부터는 좀 푸는 방법을 알고 풀어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론 디렉션이 나오는 그 시간대 밑에 문제를 읽습니다. 한 지문당 3개 문제씩 엮여있기 때문에 딱 3개만 읽으시면 돼요. 그 이상 읽으면 내용이 많이 섞이고 헷갈리게 됩니다. 문제만 읽지 말고 보기도 대충 봐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많이 풀다 보면 보기만 봐도 대충 지문의 내용이 뭐가 나오겠다 하는 그런 유추가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한참이 지나도 첫 번째 거에 답을 못 내렸다면 그 다음 걸로 빨리 넘어가서 살려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한 지문이 끝났으면 그 지문에 대한 문항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그 다음 3개의 문항에 질문을 또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 방법만 알면 이제 주구장창 연습만 하면 늘 수 있습니다. 파트 4는 3랑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3는 대화라는 점이고 4는 독백이에요. 혼자 말을 하다 보니까 티키타카가 없어서 정답 부분이 되게 금방 후루룩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어렵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파트 3, 4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래프나 그림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또 존재하는데요. 그 그림에 있는 단어는 절대 지문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건 오답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의 보기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파트 3, 4는 바로 마킹이 거의 불가능해요. 다음 문항을 읽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끝난 뒤에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듣기가 끝나고 저 같은 경우엔 여기서 듣기 마킹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파트 5는 여기는 듣기를 하면서 동시에 풀라는 팁들이 많은데 가능한 범주 내에서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도가 떨어지면 사실상 푸는 게 아니라 찍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은 파트 5에서 많이 틀리게 되면 점수가 정말 많이 깎입니다. 나는 아직 파트 7을 다 못 푼다,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크게 모자라지 않으면 굳이 파트 5를 무리해서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파트 1, 2의 디렉션 정도? 마킹을 안 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 시간 정도만
문제를 풀어서 한 3분의 1 정도를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긴 한데요. 연습해야죠. 그래도 800점대를 목표로 하는 분들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파트 5는 암기하는 게 가장 고득점을 향하는 빠른 길입니다. 특히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콜로케이션이라고 외국인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붙여 쓰는 2개의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외워두면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파트 6는 파트 5와 7의 중간이에요. 문법도 나오고 독해도 나옵니다. 5와 7의 중간이라는 말은 앞뒤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점수가 오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름의 꿀팁이라면 문제 초반에 나오는 이 글의 형식이 뭔지를 확인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직원들한테 쓰는 메일인지 아니면 광고문인지 그런 걸 확인하면 거기에 적합한 단어를 찾는 게 좀 더 쉽습니다. 파트 5, 6까지는 바로바로 마킹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바로 마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파트 7은 문제가 너무 많고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하나하나 말하자면 좀 많이 길죠. 그 유형들을 자주자주 접해봐야 좀 스킬이 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많이 풀라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3중 지문까지 순서대로 풀었었는데 그래서인지 시간이 항상 좀 모자르더라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900점대를 맞으려면 버리는 문제는 없어야 하는 것 같아요. 틀릴 수는 있는데 그냥 이 파트는 몇 문제 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900점부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를 틀리면 많이 깎이고 어려운 문제를 틀리면 거의 감점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거라도 똑바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2중, 3중 질문의 꿀팁을 하나 전수드리자면 유추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가 보기에 이건 왜 이런 거 같아? 이건 뭔 거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추론 질문은 거의 다 지문 2개를 읽어야 맞출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읽을 때부터 지명이나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해둡니다. 숫자와도 마찬가지고 계속 풀다 보면 이게 나중에 그 다음 지문이랑 연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감이 생겨요. 토익은 영어 시험 중에서는 그래도 쉬운 편이니까 많이 풀면 누구나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00점을 달성한 게 2023년 9월이라서 지금은 동향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당장 몇 개월 전 2024년 11월에도 895점을 달성했거든요. 그걸 보면 한번 공부해두면 언제든지 다시 펜을 잡을 수 있다. 다시 그 점수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좀 있으실 때 공부를 많이 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 드리겠습니다. 제가 Q&A 하는 걸 원래 좋아해서요. 제가 토익 스피킹 AL도 보유 중인데 혹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